17세기에는 독도를 완벽하게 일본 것으로 했고 네. 1905년에는 그 문서까지 만들어서 예. 일본 쪽의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켰고 예.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조약에 의해서 네.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 일본 쪽의 주장만 늘어놓고 있는 것뿐 네. 깊이 연구하면 다 이게 아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고지도에는 예.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혹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초성 소유라고 나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찾아가지고 예. 책에 수록해서 2002년에 발간한 게 처음이고요. 네, 일본 정부가 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이게 도쿄에다가요, 네, 상설 전시하는, 그것도 역 근처에서 이렇게 상설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해수부의 산하, 우리나라 해수부입니다. 해수부의 산하 공공기관 8곳 홈페이지에 동해가요 일본어로 돼 있고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됐었습니다. 뒤늦게 바로잡았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죠. 네, 우리나라 해수부 공공기관 7곳에서요. 한 곳도 아니고요. 네,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우리 땅 독도를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지만은 그 누구보다 독도를 사랑하고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이분 앞에서요. 독도 지킴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인이시죠 원래? 예, 원래 기화를 했기 때문에 네. 2003년에 네. 현재는 한국 사람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고요. 네. 왜 일본 국적을 버리셨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아, 예, 그때는 그래도 우리 국민이 좀 이해될 수 있도록요. 15년간 1988년에 왔기 때문에 15년간 2003년 까지는 살았고, 네. 근데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네. 그에 기화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고요. 네, 한국을 좋아했다. 예, 진짜로.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일제 시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관복절이 되어 가지고 네. 한국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그러나 20만 권 정도의 네. 책을 여기에 놓고 나갔어요. 20만 권의 책을 책을 놓고 갔어요? 예, 예. 일본 책을요? 네, 일본 책이죠. 네. 주로.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서울대에는 일제시대부터 쭉 있었던 기관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일제시대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그 책이? 있죠. 예, 예. 아,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박사 논문을 썼죠. 네.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런 자료는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래도 일본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료 속에는 왜 일본이 당시 한국을 그렇게 침략을 했는가라든가 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접근을 일단 차단시키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것을 계속 연구하려면 일본에 혹시 돌아가면 매번 한국에 와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때 연구자로서는 여기에 남아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오늘 나 처음 듣는 소리네요. 한국에 일본의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예, 있다. 예, 예. 20만 권이나. 네네네. 왜 여기를 침략했고 여기를 왜 병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료가 것들에 대한 잘 돼 있다. 것을 일제시대 때 비롯해서 자료가. 굉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서 놀랄 자료들도 좀 있었습니까? 여기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제가 박사 논문에도 썼지만 그때 일본이 왜 아시아를 침략했는가? 네. 그게 상당히 종교적인 이유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요? 종교.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본의 신도라는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시아 많은 나라에 그 일본의 신이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교 전파를 하기 위해서 종교 전파라기보다 네. 마지막은 그렇게 신사를 세우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으로 좀 더 그런 종교적인 그 말로 말하면 네. 일본의 그 시조신이 다 그런 아시아 여러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총화되어 있어야 된다.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을 그 일소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전쟁이다. 이런 논리로 전쟁을 존당화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 듣는 얘기네 이거. 그럼 뭐 제가 용어를 한 것이니까. 네. 근데 그러한 그 논리가 단시 그러니까 1945년까지의 일본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일본 군부라든가 그런 데서 그 사실 교육적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본의 그 신사 네네. 요 종교를 아시아에 퍼뜨리기 위해서 네네. 전쟁을 일으켰다. 네, 그게 하나의 이유가 그거는 되겠죠. 하나의 변명이 이유죠. 되겠죠. 하나의 핑계가 되겠죠. 빙예예요. 하나의 빙예이지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런 좀 논리가 알기 필요했겠지. 쉬운 내용으로 한 거죠. 뭐 경제적으로 제국주의를 확산시켜야 된다라든가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본의 신, 뭐 아마테라스라고 하는데 그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땅이 고르강 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 그 더러운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피도 그 흘리게 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놀랬죠. 지금도 우리가 일본 연구하려면 대한민국에 책이 굉장히 많군요. 일본 자료가. 그렇죠. 네, 물론 근데 지금 옛날에 모르고-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50년 전의 일본어도 현재 일본어하고 좀 다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럼 좀 옛날의 일본어에는 그 옛날의 한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 현재 한국에 그 45년까지 있었던 그런 그 도서관이나 서울대는 단시까지만 해도 그 견손 제국 때였잖아요. 그리고 또 일제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학교의 도서관에는 꽤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다 포함시켜서 20만 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남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그런 공부만 하나 하면 되죠. 근데 왜 귀화까지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귀화했다. 그러면 여기서 일본 편 여기 뭐 모시처럼 모 신문사 모시 그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 제가 대긴 좀 그렇고 그 여기서도 얼마든지 일본의 주장이나 그죠? 일본 사람 편에서 일본 국가 편에서 조국 아닙니까? 조국의 편에서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데 자 한국 귀화는 그래요. 책 공부하기 내가 진짜 여기서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귀화했다 칩시다. 근데 일본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일본에서 지금 협박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물론 여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협박 받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일본인들이 굉장히 우리 호사카 유지 많이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왜 생각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생각까지 내가 한국 사람이 완전히 돼버린 겁니까? 뭐 생각이라기보다 예를 들면 제 아버지가 그 호사카라는 집에 그 루트 그것으로 쭉 연구를 하셨어요. 호사카 집안을 그 호사카라는 이름은 그 일본에 많이 있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옛날에부터 있습니다. 아주 그 어떤 면에서 유서 깊은 이름인데요. 그게 그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호족으로 쭉.
그러면요, 오케이. 1500년 정도 전까지 올라갑니다. 1500년까지요. 예. 뭐 독도 역사 1500년인데 네. 우리 그 가문의 역사로 15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고 호사카가 호사카 호사카 성씨가 그것이 그 일본에서는 그 옛날에 후지와라시라는 가문에서 그 나간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호사카가. 그래서 후지와라시가 그 옛날에 또 어디에서 왔냐? 한반도에서 온 그런 백제계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일본 내에서 연구가 있습니다. 아, 후지와라 성이라는 게 네네네. 우리 백제의 사람이 간 네. 한반도의 성인데 네네. 후지와라 성에서 이 성에서 이제 빠져나온 게 네네, 호사카다 이거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연구를 좀 했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거예요. 백제 유민이라고 그렇게 쭉 생각을 했죠. 그렇죠. 삼국 그때가 이제 고려 네. 시대 그 막 끝나고 조선 시대 시작이에요. 아니에요. 1500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아,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그런 그러면 한 것입니다. 500년, 600년 정도 되네요. 그죠? 신라가 그렇죠. 통일될 때만 이때 백제 유민들이 갔겠네요. 그러니까 660년 백제가 정도에. 망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의자왕의 측근이었던 사람이 그 후지와라 가마다리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후지와라 가마다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의자왕의 측근이었던 사람의 한국 이름은 따로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좀 믿는 거죠. 아니 근데 의외로 일본의 성씨 중에요. 백제 유민들이나 가야 유민들이 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사카에도 굉장히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글로 갔고요. 신라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한국성이 그 석자잖아요. 네. 이름 석자. 석자죠. 그러나 백제는 그 네 글자였던 게 많다고 합니다. 아, 백제의 그 성은 그러니까 이름은 네 글자. 그러니까 부요 모모. 아. 그래 부요시는 그 요시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원래는 그 성이 두 개, 그리고 이름도 두 개, 네 글자. 그 석자가 아니라 네 글자였다. 네 글자였다. 네. 근데 그게 일본적으로 가면 네 글자 이름을 거의 다 사람들이 80% 90% 갖고 지금 있고요. 80%가 네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백제의 성이 네 글자였다. 백제의 물론, 귀족들이. 그런 것이 그 측면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일단 계속 생각해 왔고요. 그리고 그 의자왕이 망하기 이전에 그 의자왕의 그 두 번째 아들 풍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풍이 일본에 유학하러 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함께 간 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쪽의 역사서에게도 굉장히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호족이 돼가지고 후지와라시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여러 흐름이 나오는데 그 호사카도 그 하나의 흐름입니다. 지금 일본 왕도 사실은 그 백제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본 왕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모계 이야기였지만, 그렇죠. 모계가 백제, 모계 이야기였지만 후손이다. 사실 그 일본 서기나 고사기라는 그 일본의 역사서를 보면 북에도 백제계라는 게 사실 암시가 좀 있습니다. 아, 모계뿐만 아니라 아버지 쪽도 백제다. 그럼 지금 일본 왕은 어떻게 보면 백제 유민의 그 피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 많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일본 내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죠. 그럼 독도는 그냥 한국 땅이라고 일본이 해도 되겠네요. 일본 왕도 어차피 백제 사람이고 그런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화를 한군요. 아, 나는 원래 뿌리가 한반도고 이걸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게 맞다 해서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했고 이제 한국 사람 측에서 모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물론
있다고 해도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생각을 있고. 하는 거죠. 네.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보고 있고. 일본 한국을 좀 떠나서 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는 한국 쪽에 유리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왜곡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왜곡하는 게 일본이 너무 많이 하니까 뭐 이거는 독도 문제만 해도 네. 그 왜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좀 진리를 추구하면 네. 이게 한국 쪽의 입장에 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만 그냥 저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스탠스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래 결과는 그 한국에 오히려 좋은 것이 나온다. 예. 이렇게 저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래도 네. 물론- 감동의 악수 한번 하고 감동의 악수 여기서 한번 하고. 물론 그 한국 쪽에서 네. 너무 그 우기거나 증거 없이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좀 표면적인 부분에서 네. 오히려 일본 측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것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그 한국 쪽의 주장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거죠, 많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쪽의 그 주장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그죠? 객관적이고, 본질 쪽이다.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다. 예, 예. 자꾸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은 왜곡된 것들을 너무 우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양심상 한국인으로 기화해서 학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나는 이거를 바라보려고 한다. 예, 그리고 한국 분들이 그래도 너무 감정이 앞서가지고 논리를 많이 그 좀 잃어버린 상태에서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저도 네. 그럽니다 가끔. 네, 네. 네, 그거는요 좀 손해이거든요. 일본은 그 가명 이거 거짓말인데 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세계가 납득할 만한 논리를 내세워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좀 깊이 가면 오히려 진실이 한국에 있는데 네. 그러나 감정이 앞서가지고 논리를 그 버리고 직감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볼 때 세련되지 않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일본 편을 듣는 그런 외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저로서는. 야, 따끔합니다. 지금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논리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 예,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 접근하고 그럼 막 독도에서 가가지고 우리 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벤트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죠. 그건 중요합니까? 예, 이벤트 중요하지만 예.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이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야 그런 이벤트나 그런 것을 그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무리해서 잘못하면 분쟁 지역화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이벤트라든가 독도에 가서 뭐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춤도 추고 그 축구도 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네, 아주 공부를 열심히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일본인들,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대사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호사카 유지 그렇게 인생사 하지 마세요. 당시 일본인 아니면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이제 협박도 하고 전화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위협도 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거 있어요? 저희가 경찰 좀 보호해 드려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런 뭐라 할까 어떤 신분이 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이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대 협박, 위협은 안 하고 전체를 알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일본은 그런 스타일은 확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초에 대한 여러 가지 협박이라든가 네. 그 욕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나 전체 불명하죠. 네. 사실. 이름이 불명이다. 예, 물론 그 알 수도 없고요. 네. 근데 그 일본은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 잡히지 않도록 그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를 죽이러 온다라고 해도 죽이러 간다고 하지는 않죠. 그냥 죽입니까? 예. 한국 사람이면 너 죽이러 간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 홍보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일본은 오히려 진짜 죽일 때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아, 예. 지금 위협,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도 좀 느낀 적이 있으시죠? 뭐라고 이거 뭐 TV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만 있었습니까? 항상 그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숨 네. 걸고 이렇게 한국이 이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자, 독도가 한국 땅인 거 아주 그냥 결정적인 거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뭐 일본은 워낙 많지만. 워낙 많죠. 총 500년의 역사니까. 네, 본질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그 시마네형 오키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주인이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편입시켰다고 말하거든요. 네, 저 혹시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키섬에서 1박 2일을 가면 마쓰시마, 네, 독도가 있고 하루 정도 더 가면 다케시마, 울릉도가 있다. 그죠? 두 섬은 무인도고 여기서 고려를 보면 마치 이즈모에서 은주를 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계는 이주로 한다. 이 이주는 오키섬이다. 예, 이런 오키섬. 얘기 아닙니까? 네네네. 이게 그럼 벌써 많죠. 운주 시청 합기. 이게 예, 그러니까 운주 일본 내에서 몇 년도에 쓴 겁니까? 저게? 1667년입니다. 그럼 1667년에 이미 벌써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이미 네, 얘기한 네, 거죠. 네. 이걸 네. 발견해내신 거죠, 우리 오사카 유지 제가 교수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다른 쪽에서? 했고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 옛날의 이야기라서 네. 그 일본 쪽에서 또 말하는 것은 1905년이에요. 러일 전쟁. 사실 네. 러일 전쟁 바로 때 후에. 그때 독도에는 주인이 없었다. 네. 예, 그 이전에는 한국 곳이었는지 몰라도 그때는 그 한국 사람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네. 이런 논리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일부 맞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독도가 사람이 살 수는 없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죠?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1904년에 네.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가서 네. 그때 독도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은 뭐냐고 울릉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사람들이 한국말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소소 한자로 독도라고 소소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1904년에 독도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벌써 주인이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굉장한 증거이고요. 네. 그때 일본은 일본 그때를 보면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이름이 없었어요. 네. 지금 뭐 마츠시마라든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는 독도, 그러니까 마쓰시마는 옛날의 이야기고 다케시마라고 안 다케시마는 합니까? 울릉도였어요. 다케시마는 울릉도였습니까? 네, 그때는 이름이 없었다,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1904년에 거기에 쭉 나와요. 네. 한국 사람들은 이곳으로 독도라고 서서 보여줬고 네.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 리앙클락스라고 부른다. 리앙클락스라는 것은 프랑스의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의 이름을 갖다가 독도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거는 일본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엄청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독도의 주인은 1905년 이전에 1904년에 독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국이었고 정확하게. 근데 1905년에 그래도 일본은 그곳을 숨기고 이 섬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울릉도의 이름이었던 다케시마를 붙이자. 그런 식으로 좀 왜곡됐네. 굉장히 왜곡시키고요. 원래 다케시마는 울릉도 이름이었고. 울릉도 이름이었고 1600년도에 이미 벌써 은주 그 오키섬에서 그리고 마츠시마라는 옛날에 독도의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마츠시마는 아까 같은 조선 것이다라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다케시마라는 울릉도 이름을 갖다가 썼죠. 그리고
독도라는 이름이 벌써 있었다는 것을 쭉 숨기고요. 1950년대까지 미국에게도 그 독도라는 한국에 독도라는 이름이 있다. 이 섬에 이곳을 쭉 거짓말합니다. 없다. 이 섬에는 다케시마라는 이름만 있고 한국 이름이 없다. 이게 미국의 문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름이라는 게 그 영유권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그렇죠? 지금 다 발견하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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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 와서 저 땅은 뭐냐? 독도다. 아, 독도구나. 우리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여기는 마쓰시마라고 불렀는데, 그죠? 마쓰시마라고 그것을 불렀더니 잊어버렸어요. 마쓰시마가 예, 그죠?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예. 이미 벌써 이건 독도는 한국 200년 땅이라는 거. 전에 이미 마츠시마도 다케시마도 조선 것이라고 한번 인정하거든요. 네, 일본이. 이미 벌써 다 예, 예. 도적가는 거 아니까 마쓰시마 버리고 예, 예. 200년 전에 다케시마를. 200년 전에 것이었기 때문에 네, 200년간 못 가가지고 네. 잊어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도가 마츠시마였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리앙글락스라고 네, 알겠습니다. 부르고 있었던 거죠. 야, 그래서 독도 지킴이를 좀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죠. 독도 지킴이를 좀 활동하고 네, 네. 계시죠? 예, 예, 네. 예, 예. 아주 좀 끝까지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한국 사랑해 주셔서 제가 정말 고맙다는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예, 예. 한중 그것도 관계는 어떻게 중요하죠. 가야 돼? 요 얘기를요. 예, 예. 다시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그 귀한 내용 듣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네. 아, 꼭 그때까지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